거짓말은 부끄러운 것이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 내 것이 아닌 것에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게 있다면 그게 가장 인간다운, 사람다운, 아마 삶의 기본이 되는 그런 것들일 겁니다. 이제 유치원 시절은 까맣게 잊혀졌지만,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잊혀지겠지만, 그때 배운 그 기본 위에서 인생이 굴러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때때로 하찮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가볍게 여기고도 싶어지는데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제가 좀 맛이 갔죠? 방송 시작하기 전에 원래 이렇게 마음을 평정을 딱 다지면서 방송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화통에다 대고 한 1시간 동안 소리를 질렀더니 무지하게 흥분한 상태예요. 저도 참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평안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네요. 방송 잘 만들어 본답시고 화도 내고 난리도 치고 그런 거니까 제가 평정심으로 방송에 임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탓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쌓인 스트레스를 첫 곡으로 풀면서 오늘 하루 기쁜 일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거 계속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정말 엿 같았던 일만 있으신 분들은 날려보내자고요. Banks and banks of humming machinery. I've never seen so many knobs. We're gonna have to do something, Charlie. Try pushing that button now. 움직일 준비를 하시면서 How about that one? Propeller has I know. Propeller has의 Bang On 들었습니다. 무지하게 달리죠? 신난다라는 표현하고 또 틀린, 특히 딴따라들이 잘 쓰는 표현인데 이 달린다라는 표현 너무 좋아요. 특히 저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절대로 이 노래를 안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들으면 무지하게 밝기 때문에요. 그나마 또 길이 막히면 지가 밟을 데도 없으니까 다행인데 이것도 길 뚫려 봐. 이거 바로 또 밟는다. 안녕하세요. 에고 쑥스러워라. 30대의 아줌마예요. 30대의 아줌마가 들으시면서 글 보낸다고 쑥스러워하시면 듣는 같은 30대의 DJ 역시 쑥스러울 수 있겠어. 쑥스러워하시지 말기 바라요. 이름 고양이 클래스 환자. 오늘로 두 번째 방송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글이네요. 특히 저는 조용한 음악이 좋던데 그저께는 마일스 데이비스. 두 번째 방송 들은 게 아니고 두 번째로 방송 들었다는 얘기구나. 오늘은 그 뭐죠? 제목은 모르지만 끈끈한 거. 아무튼 전 음악은 잘 모르지만요. 내일도 이런 거 하나씩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내일은 분위기 좀 잡아보려고요. 해죽. 전 결혼한 지 2년 된 아줌마예요. 가로 열고 외모는 절대 아님. 누가 뭐라 그랬나요? 근데 저는 요즘 항상 듣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아기는 안 가지냐는 거죠. 진짜 애 없으세요? 저는 남편이나 부모 복 없이 지질이 궁상으로 살다 결혼을 하는 바람에 결혼할 당시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빚 갚느라 허덕. 결혼과 동시에 쫓겨난 직장 다시 잡기도 힘들고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은 할 여유가 없죠. 남들처럼 급하면 맡길 부모님도 없는데 아이 생기면 죽어라고 제가 키워야 하거든요. 제가 아이나 키우면서 늙는 거는 보고 싶지 않다고 기특한 저희 남편이 먼저 아이를 포기하자고 제안을 했답니다. 덕분에 책도 보고 그림도 그리고 결혼 전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들을 조금씩 하고 있죠. 얼마 전 TV에서 대리모를 다룬 프로를 봤어요.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났거든요.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아이를 못 낳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죽어라고 자기 핏줄을 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더군요. 누구나 정주고 사랑을 베풀면 이쁘고 그러다 보면 식구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있다가 여유가 생기면 입양하지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저희 부부를 이상하게 본답니다. 그렇지만 저희 둘 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사람들이라 무책임하게 아이를 낳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려진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죠. 저희 부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의 시선, 불편하다고 느끼면서 이런 이유에서 환자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주절주절 적어보았습니다. 좋은 방송 계속 기대할게요. 길고 재미없는 길을 읽어주시면 너무 힘들다. 글이 따닥따닥따닥 글자가 붙어 있어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감사하겠사와요.
그렇죠, 뭐. 애 갖기 싫으면 안 가지면 되죠. 그 아이를 갖는다는 것도 의무감에서 갖는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제 윗분들 마음 거슬리게 하고 싶지 않고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 막 이렇게 거의 촐랑거리는 수준으로 막 날뛰시면서 빨리 애 좀 보게 해달라 뭐 이러시니까 그래서 에이 우리 결혼됐으니 애도 낳지 뭐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큰 생각 없이 낳는 집도 많더라고요. 음.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장남 외아들 그냥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장손이 걸랑요 장손 제사 모셔야 되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제 의무적으로 거의 그 씨암탉 아니 씨암탉은 아니구나 거꾸로나 뭐 수탉 취급을 받잖아요. 빨리 나이만 차면 장가 가서 어떻게든 애를 낳아서 뭐 집안에 대도 있고 그래야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장가 가서 여자랑 뭐 그다음에 뭘 하는 건가 거기만 관심이 있었지 애 뭐 이런 얘기 제 귀에 들렸겠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결혼 그래 할 수도 있어 뭐 근데 애까지 이제 얘기에 이르고 나면은 약간 정말 추워집니다. 이 제가 친구들한테 가끔 농담을 하는 얘기 있거든요. 야, 너 만일 네 아들이 응? 너한테 와가지고 딱 그런단 말이야. 만일 마누라가 그래 마누라가 여보 쌀 살 돈이 떨어졌어 그러면 돈이 없으면 뭐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든가 염치 없이 아니면 기다려봐 돈 벌어 올 테니까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마누라가 돈 벌러 나가면 야 이렇게 불러 세워가지고 오빠 멋있지 막 이러고 괜히 자격지심에 물어보고 이러면 된다고 치자 그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는 아들이나 딸이 와가지고 아빠 울 반에 나이키 한 신은 나밖에 없어요 딱 이러면 야 정말 무슨 기분이 들까 저 같으면 그러겠다 그랬어요 어 기다려 제가 만일 돈이 많으면 그럴 거예요 야 고무신 신고 다녀 무슨 쓸데없는 상표 막 이럴 텐데 이게 또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면 이게 기분이 틀려지잖아 부모란 게 그러니까 안 돼봐서 모르지만 그렇다며요 그러면 바로 막 모 캬바레 전화 걸어서 안녕하세요 저 흘러간 가수 신해철인데요 옛날 노래 모르세요 저 옛날에 꽤 떴었는데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라고 막 이래 가면서 예 월 얼마요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그 다음에는 일단 하나 자리 잡고 집에 들어와서 표절이야 바로 떠야 돼 막 이러면서 곡 쓰고 이렇게 살게 되지 않을까 전 자신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참 부담이란 부담이고 그런데 딩크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DINK 그게 무슨 뜻이냐면 더블 인컴 노 키드래요 그래서 요즘 뭐 서구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커플들인데 사실 뭐 이쪽에서는 결혼 신고하고 살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둘이 같이 맞벌이를 하니까 두 배로 벌잖아요. 그러니까 더블 인컴이고 애는 안 갖는다. 노킷. 그래서 둘이 같이 벌어서 애도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둘이 같이 그냥 쓰면서 윤택하게 자기들 개개인 삶을 이렇게 더 관리하고 그런 쪽으로 인생살이를 하겠다. 뭐 그런 거죠. 뭐 이거를 우리나라 쪽 정서 가진 어르신들이 보면 저 애미애비도 없는 저 후레 뭐 정말 이래서 욕하시겠지만 그래요. 애기 없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라는 건 정해진 거 없겠지만 굳이 막 애 가져야 된다 주위에서 그럴 필요 없지 않나요? 두 사람이 안 갖겠다라고 아직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리고 또 뭐 결혼해서 너무 늦게 애를 낳으면 뭐 어쩌고 그런데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옛날보다 괜찮대요. 그리고 또 요즘 분들은 한 앞으로 20년 정도 애 없이 지내다가 나중에 후회된다. 근데 애 못 낳는다 그러면 뭐 시험관이든 뭐든 또 방법이 있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쓰셨잖아요. 입양해가지고 그냥 예뻐하고 정 주고 그렇게 살다 보면 죄송합니다. 지금 그 문장이 어디 있는지 다시 뒤져보고 있는데 글자가 하도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어느 줄에 그게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하여간 누구나 정주고 사랑 베풀고 이쁘고 그러다 보면 식구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속단하실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생각보다 무지하게 힘들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특히 그 성향이 강한가 봐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그 부모 없는 고아들이
외국으로 이렇게 수출되다시피 나가고 이러는 거는 정말 그건 쪽팔리고 무안하고 막 이런 일인데 거기다가 또 입양하면서까지 기왕이면 핏줄 아는 애들 찾으려고 그러고 예쁜 애들 똑똑한 애들 찾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 솔직히 좀 꼴보기 싫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이 남의 자식 데려다가 자기 정 주면서 친자식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는 거는 정말로 생각만큼 쉽지가 않대요. 제 주위에서 케이스도 이렇게 제가 한두 번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은 버렸어요. 애 없이 살다가 입양해야지라는 생각을 버린 게 아니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철렁함 그런 것들을 좀 느꼈고요. 음, 거기다가 주위에서 이제 입양해가지고 주위의 고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입양하고 기르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와 대단하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그다지 잘 해주지 못해도 그냥 뭐 치고받고 하면서 그냥 같이 지내고 살면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휴 그러고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가족이라는 거 그 사이에서 정 주고 살고 뭐 이런다는 거 이게 참 만만하지가 않아요. 천민 마누라 마이너스 1 한번 글 소개되셨던 분인데 식목일이자 한식이었던 어제 저희 가족은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울 아버지는 재작년 3월에 돌아가셨죠. 해철 씨가 자주 말씀하시던 한국인의 중년층 사망률 1위인 그 병 간암으로 말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알게 된 거였지만 아버지는 간암 선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텔레비전이나 소설 같은 데서 아무 생각 없이 듣던 남의 얘기인 줄로 알았는데 그게 내 일이더군요. 평소 말씀이 없으시고 애정 표현이라는 걸 거의 하지 않으시던 울 아빠였기에 돌아가시고 난 뒤 우리 집 분위기는 겉으로는 크게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 얘기도 왠지 모르게 참 슬프네요. 한국 남자들 참.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남동생이 부랴부랴 장가를 가서 지금은 조카가 생겼고요. 가족 수는 오히려 한 명 늘었어요. 한동안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엄마랑 한 방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 코를 무척 심하게 고세요. 참다 못해서 어느 날 제가 자는 엄마를 깨워서 코 좀 그만 골라고 신경질을 부렸죠. 엄마는 내가 코를 고니? 하시면서 정작 당신은 처음 한 것처럼 말씀하시더군요. 근데 말이죠. 어제 아버지 산소에서 엄마가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애들이 나보고 코를 심하게 곤다고 타박하더군요. 근데 그 소리가 서운하다기보다 30년 넘게 내 코 고는 소리에 잔소리 한 번 안 한 당신이 생각이 나서 한참 울었다오. 이 순간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돌아서서 어린 조카를 안고 모르는 척 했지만 눈물이 마구 흐르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엄마에게 아픈 상처가 될 줄 몰랐습니다. 돌아와서는 내내 아버지와 나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인천 부평구에서 장은경 씨였습니다. 아, 씨. 와, 진짜 난감했겠다. 엄마 미안해 이럴 수도 없고, 와, 그거. 그, 그래도 장은경 씨 같은 경우에는 나아요. 왜냐면은 보통 거의 대부분 집에서 이 아버지가 먼저 가셔야지 어머니가 먼저 가시면은 진짜 곤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남자 혼자 나오면 그렇게 청승이라고 그러는데, 아, 이거 뭐, 남녀 평등이다, 뭐다를 떠나서, 이 현실이 그런 거를 어떻게 해요? 남자들, 이 나이 드신 분들, 그, 부인 없어가지고 이렇게 호랍이 되시면서 자기 주변에 수발해주는 사람 없고, 앞가림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구질구질해지고, 막 이 겉에서도 티 딱 나잖아요. 그 다음에 왠지 분위기 죽고, 이런 거 보면 정말 대책이 않습니다. 대책이. 어, 반대의 경우가 될 경우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먼저 가시고 아버지가 만일 살아계시면 그것도 또 골 때린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천사 선녀같이 해주는 며느리가 있어도 그래도 밥 먹다가 말고 밥 주걱 집어던지는 악처보다 못하대요. 그래도 그 조강지처 살아남아서 옆에서 구박해주는 그거를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장은경 씨도 그러니까 뭐 어머니한테 그렇게 실수하셨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런 거예요. 예. 뭐 그리고 코에 갖다 붙이면 코골이고 귀에 갖다 붙이면 귀걸이고 그래서 실수라면 실수가 아니라면 아닌 거죠 뭐. 그냥 예 어머니 빈 구석 채워드린다고
한 방도 쓰시고 뭐 이만하면 효녀예요. 뭐 이만하면 됐지.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그 우울한 노래 또 아버지와 나 이렇게 잠시 우리가 생각에 잠길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듣는 것이 일반적인 그럴 거라고 별로 생각하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상관없는 얘기고 가자. 조니의 공연 실황 가운데서 Wheels in the Sky. 네, 숨 한번 다시 몰아쉬면서 감동이다. 메탈리카의 Sad But True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케스트라 심포니하고 협연을 함으로 해서 메탈리카가 이걸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견으로는 이건 프로그레시브 락의 완성형 같은 최종 진화 형태같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메탈리카 음악 자체가 전기 기타로 연주하는 심포니 같은 그런 성향을 띠면서 작곡이 되고 연주가 되고 그래왔잖아요. 그거를 심포니를 갖다 붙여놨더니 뭐 제 개인 취향이 이런 쪽하고 맞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이 앨범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됐다는 건 뭐 몇 달 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물론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평을 얻은 건 알고 있지만 제 생각엔 이거 그냥 21세기 나중에 다 지나가고 나서 명반 100개 뽑을 때 남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까지 들어요. 만화는 교양 역사물보다 못하다? 보낸 분 니나 큐라. 또 TV 얘기인데 먼 나라 이웃 나라로 유명한 이원복 씨에 대한 성공담 프로 웃겼어요. 그분이 그린 만화가 교양 서적 쪽에 진열된 것이 만화가 무슨 신분 상승을 한 것이냐. 만화란에 진열되면 그럼 그 만화가 가치가 없는 거고 교양 쪽에 진열되면 가치가 있는 것인가. 광수 생각 때도 그랬었죠. 교양 서적에 들어갔다고 만화로서 대단한 거라는 식의 만화는 만화 자체로서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 교양이라는 타이틀로 포장을 해야만 그럴듯해 보이는 것 자체가 만화라는 장르를 낮게 평가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채널을 획 돌려버렸죠. 뭐 이원복 선생님이 일부러 그러려고 프로에서 그런 식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프로 만드는 분들이 그렇게 한 건데 너무 기분 나빠지는 마시기 바래요. 제 생각에는 이 만화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일반 그 기성세대 분들까지 포함해서 다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만화가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는 날, 그날은 영원히 안 온다고 믿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요, 저도. 그 세월 지나면 좀 바뀔 줄 알았거든요. 물론 많이 바뀌었는데 근데도 아직까지 판단 기준은 그건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교양이든가 그렇게 해서 뭔가 수준이 있어서 기존의 어떤 그거에 부합하든가. 근데 사실 열어보면 만화라는 게 요즘 만화가들이 세금 랭킹 1위도 한데 뭐 이런 일이 벌어져야 사실은 다들 바뀌더라고요. 무지하게 번다며 그게 막 이러면서. 기준이 오로지 돈 하나잖아요, 돈. 그 얘기 하시잖아요. 아이가 와가지고 나는 오늘 데이지 꽃이 피어있고 하얗게 칠된 예쁜 집을 보았다 라고 얘기하면 어른들은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딱 집에 가서 나 오늘 15억짜리 집 봤다 그럼 우와 바로 반응. 그런 거죠 뭐. 이현정 마녀씨, 저는 성형외과에 근무하는데요 얼굴에 회치는 거 이제 더 이상 못 뽑았습니다. 얼굴에 회치나요? 이제 출근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지만 정말 여자의 미에 대한 욕구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도 그렇지만. 킥킥. 보조개 수술부터 지방 흡입, 문신 시술까지. 그제 수술한 환자는 눈, 코, 입 다 했걸랑요. 아프겠다. 근데 수술 끝나고 거울을 보더니 언니 저 괴물 같지 않아요? 진짜로 지가 봐도 정말 몬스터 같더군요. 그렇지만 아직 신차인 저로서는 아니여요 언니 가로 열고 가식적인 나의 모습. 지금은 붓기가 안 빠져서 그런 거여요. 우리 정말 그냥 부모님이 주신 몸 얼굴 그대로 삽시다. 물론 돈이 댐비는 이들은 어쩔 수가 없지요. 해팔님은 너무 완벽한 외모기 땜시 더 이상 손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부. 으휴, 난 내일 가서 점이나 빼야 쓰겠다. 그럼 이상. 점 빼는 거는 부모님이 주신 거에서 뭐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저는 성형수술을 찬성하는 쪽이에요. 예? 찬성한다고 해가지고 성형수술을 하재거나 뭐 이런 그거를 권장하는 쪽은 아니고요. 그리고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정말 잘 된 경우 저는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잘 된다는 게 뭐 예뻐 보이는 것도 예쁜 거지만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표시 안 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못 봤기 때문에 별로 믿진 않는데. 근데 얼굴에 대해서 자신감 없이 살고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뭐 하긴 성형수술이 요즘 얼굴뿐만이 아니지. 이러고 살다가 뭐 그거를 바꿔서라도 좀 자신 있게 사람 살 수 있으면 그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남자가 성형수술 한다라는 거는 더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던 시절에 그러니까 좀 옛날 얘기죠. 친구 하나가 얼굴을 고치고 왔다 남자애가. 근데 더 웃긴 건 연예인도 아니에요. 연예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집 아버지한테 나중에 뭐 박 터졌죠. 어떻게 지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수술했는데 아버지가 야 네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기생 오라비 할 것도 아니고 기둥서방 할 것도 아니고 너 미쳤냐. 완전 애를 뭐 팬 거지. 근데 그 이후에요. 애가 그렇게 활발할 수가 없어요. 평생을 자기 컴플렉스였던 부분을 고치고 나니까 그게 실제로 뭐 얼굴이 잘생겨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겉으로 사람이 자신감 있고 이렇게 딱 그런 게 좋더라고요. 저렇게 좋은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에휴, 돈이 좋은 것이요. 라고 그랬는데 안 고치고 살면 물론 그게 제일 좋겠죠. 저요? 저는 겁이 많아서 귀도 못 뚫잖아요. 지금 순간 하신 분들 꽤 되실걸요? 저 귀 안 뚫었어요. 가끔 저 만나가지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 저 귀 보고 안 뚫었네 그러면 놀라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로 뚫었을 것 같은 이미지래요. 근데 알고 보면 안 뚫었대요. 그래서 옛말에 신체 부모는 강수지 부모랬는데 그 이렇게 뚫고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근데 사실은 무섭잖아. 그거 피나지 않나? 그걸 어떻게 하지? 저 그래가지고요. 그 찝는 거 하고 다니잖아요. 쪽팔리게. 이렇게 꽂는 거 말고 귀에다가 탁 찝는 거 있죠. 공연 한 번 하고 나면 귀걸이 두 짝 다 없어진다. 해철님 화이팅 쓰신 분은 해피JMS. 친구 신랑이랑 금방 채팅을 했는데 너무 웃겨서 울었어요. 친구가 자기 신랑이 밤마다 채탄다고 아이디를 가르쳐줬거든요. 정말로 자기가 총각이라고 우기는 거 있죠. 우리 친구 마음도 넓지. 내 같으면 죽음이다. 그래도 그 아저씨 숨기는 거 없이 다 친구한테 얘기한다니까 내가 봐준다. 다음에 뭐라고 놀려줄까? 어떻게 놀려주면 재밌을까요? 하여간 방송 열심히 들을 테니 도중하치 하지 마세요. 어떻게 놀려줄까 진짜. 그때 채팅에서 했던 얘기하고 말투 그거를 거기 가서 계속 끄집어내면서 좀 놀려주면 괜찮겠죠. 하기는 매일같이 그 짓 한다는데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나 할랬는지 모르겠네. 오이? 음악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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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이럴 수가. 음, 방송사고는 굉장히 가지가지의 종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CD가 안 돌아가. 참. 에휴,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또 안 나가면은 이거는 아티스트 자체의 인간성의 문제가 있는 거라고 사료되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파이어하우스 팬클럽에 가서 항의해 주시면 안 나올 수밖에 없구나. 예, 예. 알았어요. 딴 거 틀겠습니다. 졌다 졌어. 예, 고인의 독살스러운 목소리를 다시 한번 감상해봤습니다. 너베나의 Rape Me 들었습니다. 프링글스 씨, 오늘 낮에 오랜만에 대중목욕탕을 갔었습니다. 1시간쯤 열나 씻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다가와서 말을 걸지 않겠습니까? 그 아줌마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쌤님이었던 거였습니다. 민망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전 그냥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고개를 돌렸는데 선생님은 내 옆으로 자리를 옮겨와서 앉으시더니 막 주저리 말 거는 거 있죠? 결국 선생님과 오붓하게 서로의 등을 밀며 씻고 나왔습니다. 으아, 어찌나 민망스럽고 그쪽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죠. 정말 목욕탕에서 아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두렵습니다. 해철님은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뭐
대중 목욕탕을 자주 안 간다가 문제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 목욕탕이라는 장소 자체하고 그렇게 친하지가 않다 보니까 뭐 그런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비트겐슈타인 3명이서요. 밤샘 작업을 하고 새벽에 그렇게 되면 찌뿌둥하잖아요. 죽잖아요. 그래서 야 어디 뜨거운 데 들어가가지고 몸이나 담그자 그랬는데 작업 끝났다라고 둘러붙이고 상황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거짓말이 탄로가 나네. 그래요. PC방에서 게임하고 밤새고 나서 그 주위를 딱 돌아봤더니 동네 목욕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저기 가자.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앞불싸 야 정말 일요일 아침이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왔더라고요. 막 애들 데리고 온 아버지들하고 막 무지하게 사람들 안에 꽉 차 있는데 거기를 3명이 빨가벗고 머리칼이요. 빨간색, 보라색, 흰색이었던 3명이 이렇게 딱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 정말 숨 쉴 공간도 없어요. 전 무슨 콘서트 하는 줄 알았어요. 무지하게 사람 많은데 그 사이에서 우리 이렇게 전부 머리 위에다가 바가지 하나씩 딱 쓰고 셋이 걸어가는데 머리칼 다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웅성웅성 그 사이에서 셋이서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좌양좌 해서 때밀고 우양우 해서 때밀고 그 오랜만에 보니까 괜찮던데. 목욕탕이라 갑자기 찌뿌둥해지는군요. 티를 내보자. 소리 없이 듣고 있자니 억울해서 듣는 티를 냅니다. 대마왕의 히히히히 하는 요상한 웃음소리를 나도 듣습니다. 유희열은 소리 없이 듣는 시민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나 대마왕은 그 인간성으로 말미암아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으므로 삐질삐질 이름을 내밀어 봅니다. 당근이지 저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시라고 미리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보셔요. 여기 컴퓨터 접근 금지인 불쌍한 환자 좀 구제해주세요. 소리 안 내고 듣는 유령 좀 이뻐하세요. 소리 안 내고 듣는 유령들 좀 이뻐하세요. 유령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유령들은 원래 소리가 안 나지 않나요? 소리 없이 듣는 시민이라. 자, 소리 없이 듣는 우리 몬스터들 전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사연 보내실 곳은요. ghoststation.lycos.co.kr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게시판 돌아가는 상황 좀 보면서 알아서 정리되게 글 좀 올려주세요. 제가 프린트하는데 시간 무지하게 많이 듭니다. 시간상 노래가 조금 잘릴 것 같긴 한데요. Guns N' Roses의 November Rain 들으면서 자 여기서 1, 2부 끝마치고요. 잠시 뒤에 3, 4부 1시간 진행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라네. 여기서 작별 인사 드립니다. 안녕.